안녕하세요. 홍콩훈놀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짬이 오후에 나지 않고 지금 시간이 점심 지나서 1시 27분입니다. 지금 짬이 나서 일단 한 편 독서하면서 영상 찍으려고 하거든요. 아침 일찍은 아닌데 부모님 병원 모셔다 드렸다가 돌아오는 길에 주원규 PD의 화요일 뷰트랩 강의 들으면서 부랴부랴 점심 먹고 이제 제 사무실에 왔는데요. 이제 저는 2시 20분부터 수업이 있어서 지금 급하게 짬독서 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요. 어제는 주말인데 조금 흐릿해서 그랬는데 기분 좋게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운이 좋아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실력의 결과라고 착각한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안티프레질 블랙스완의 저자라고 되어 있네요. 이 안티프레질 신용성 박사님이 요거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있어서는 처음으로 들었던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나와 있네요. 운이 좋아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실력의 결과라고 착각한다. 주영규 PD님이 뭘 얘기하려고 이거 먼저 썼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2부 평범의 극단으로 향하는 슈퍼노멀 프로세스에서 2단계 운과 실력을 분해한다.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창의력이 부족한 사람도 슈퍼노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더 벌어들일 수 있다. 그렇게 슈퍼노멀의 삶은 시작된다. 어떤 책들은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고 확언하는 것만으로도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요 어떤 책이라면 김세혜 작가의 그죠? 책이겠죠?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김세혜 작가가 뭐 그런 시크릿이나 뭐 부의 추월 차선 뭐 타이탄의 도구들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죠. 그리고 자신이 책을 낸 게 아마도 이 확언하는 것만으로도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책들은 실제로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아서 공허한 외침으로 들릴 때가 많다. 그렇긴 한데 이게 남과 여의 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의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은 채널을 보면서 얻는 게 있고 잃은 게 있었습니다. 얻은 것은 제가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 위로가 됐어요. 저는 불교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 기독교인데 전 강요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쨌거나 들을만 했고 그냥 듣기에는 인정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잃은 것은 시력을 노안이 빨리 찾아왔죠. 그 밤에 밝게 불을 켜놓고 화면을 봐야 되는데 그 어두운 방 속에서 휴대폰 막 밝기를 눈 보호 밝기 장치를 하고 봐도 눈이 훅 가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제가 힘들 때 열심히 봤는데 그 학원하는 그런 채널도 이 주피님 말씀대로 이제 실제로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에서 구체적 대안은 없지만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이제 하지만 우리가 좀 컨디션이 좋아졌을 때 구체적으로 돌입을 할 때는 이 주원규 PD님이 갓인 것 같습니다. 갓 아시죠? 머리에 쓰는 갓이 아니고 God, God. 신 이렇게 띄워주면 또 미칠 것 같은데 그분이 그 미친 주원규님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인정. 정말 숨 막힐 때가 많지만 인정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와닿고요. 그 모든 분들,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 정말 그러고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독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그쵸. 이걸 해소해 주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이 슈퍼노멀을 쓴 주원규 PD님. 오늘 제가 화요일 뷰트랩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찔리더라고요. 이번부터는 꼭 올려야지 하면서 그 조사를 해서 올리지 않았거든요. 이 대가는 분명히 내가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변명을 굳이 하자면, 핑계를 대자면, 이미 이제 제가 정말 정신이 해롱해롱 했었거든요. 이거 시작할 때는. 그런데 이제 그냥 무턱대고 하자 하다가 이제 어쨌거나 하고 보니까 정말 이분 말대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도 좀 더 만나고 또 마침 핑계로 그 광주에서 디자인 비엔날레 때문에 그 관계자분 만나러 갔다가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도 소개받고 또 주말에 하루는 이제 또 개인적인 시크릿한 아주 소중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느라고 제가 이거 촬영도 못할 것 같아서 이 촬영을 미리 찍어 놓고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과제를 할 시간이 없었고 결국은 그거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우선순위는 아니었던 거죠. 그 조은규 PD님이 괘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뭐 안 볼 테니까 다행입니다. 안 들을 거니까. 어쨌거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지만 중요한데 어쨌거나 그걸 안 했더니 오늘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강의를 보니까 이분이 또 미친 주원규라고 제가 부르기도 하는데 중간에 그 옆에 이 리더 그분이 개인적인 그 채널이 북토크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제가 운전 중이어서 잘 못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더 그 분께서 지난 그 강의 때 그 주피디님한테 좀 화내지 말고 좀 예쁘게 말하라고 한 것처럼 제가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진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되게 그 주피디님이 부드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오빠 봐라. 저보다 좀 어린 것 같은데 이 오빠 봐라. 달라지는데 사람이 그 조금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달라졌을 때 스스로 그걸 고치면 굉장히 좀 대단해 보이잖아요. 저 사람 정말 생각도 있고 자기가 좋지 않은 면을 고칠 줄 아는 용기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더 막 호감도가 더 올라갔거든요. 이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더 많이 후회가 됐고 일단은 제가 이걸 하고 있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게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지금 아직 그냥 천천히 갈 거지만 그래서 어쨌건 이분이 혹시 유튜브 하고 싶은데 좀 못하시는 분,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그 주원규 PD님의 슈퍼노멀 이 책을 구입하셔서 정독하시고 그다음에 그분의 그 채널에서 강의 같은 걸 듣다 보면은 어떤 얘기인지 더 와닿고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광고 아닌 광고를 그냥 자발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 계획과 실행력에 관해서는 정말 믿고 따라 볼 만한 사람이라는 거.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똑똑한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들었는데 신문방송학과 나왔다 하더라고요. 신방과는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거든요. 그죠?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독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나도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머리를 싸매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예전의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실행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고 싶다. 이게 그분의 의도죠. 그죠? 목표.
재능이 없어도 의지가 약해도 괜찮다. 이 책은 그저 순서대로 열심히 따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주입식 자기계발서니까. 따라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돌연변이의 개념을 먼저 설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는 이 개념에 대해 내가 이끄는 회사의 직원들과 유튜브 수강생들에게도 여러 번 강조했다. 근데 솔직히 신규나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설득력이 있진 않죠. 왜냐면 그 성장해오는 과정을 본 사람들만이 그 꾸준히 본 사람들만이 이게 굉장한 설득력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갑자기 그렇대 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따라라. 아무리 이 사람의 책이 잘 팔리고 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우리가 개개인에게 와닿지 않는 이상은 그게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 점심 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제가 거의 진짜 10년을 말씀드렸거든요. 거의 옆에 제가 이 지방으로 다시 와서 엄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사세요 이제. 그 얘기를 정말 이미 바뀌도록 얘기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오늘 차를 타고 탁 오시면서 햇빛이 쫙 비치고 나비가 차 앞에 이렇게 한 마리가 싹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살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울 것 같은데 그 밥솥에 밥이 남으면 그 새밥을 할 때 밥을 옆에다가 한쪽에 몰아놓고 새밥을 지으세요. 그러면 꼭 아버지한테 새밥을 주시고 딸이나 뭐 오빠들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먼저 새밥을 주고 그 식은 밥은 본인이 드세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섞어서 자기가 펀다고 하시는 거예요. 펄 거라고. 그게 뭐라고. 근데 그거 하나 하는 게 그 시대 저희 어머니가 43년생이거든요. 그분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존경하는 저희 엄마는 그런 분이거든요. 자신을 좀 희생하고. 근데 오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항상 엄마한테 한 10년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 안 바뀌어서 제가 엄마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구나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밥을 퍼거든요. 제가 밥을 펄 때 솔직히 아버지 밥보다 엄마 밥을 먼저 새 밥을 퍼요. 그래서 엄마 좋은 밥 먹으라고 드시라고 먼저 새 밥을 퍼고 나서 아버지 밥을 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오래된 밥 그걸 먹어요. 왜냐면 또 그게 남겨지면 또 그걸 드시려고 할 거니까. 그래서 강요를 해도 그게 스스로 달라지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슈퍼노멀 GPD가 많은 사람한테 좋은 말을 도움이 되라고 하는 말이어도 그게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걸 깨닫기 전에 혹은 스스로 움직일 아직 체력이 되지 않을 때, 멘탈이 되지 않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있는 한 스스로 변화하는 시기는 오는데 그게 이제 더디다. 그게 차인데 어쨌거나 무조건 따라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사람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혹시 그분의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저처럼 숨 막혔던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조금 이제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뭐 신체적 뭐 호흡을 가졌다. 그러면은 그 좋은 거는 계속 관찰하면서 받아들이고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바꿔서 살아가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채널은 꾸준히 듣고 책도 보면서 응원하고 나는 나대로 나의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잘하고 있지 않나 저한테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또 바보처럼 울었는데 어쨌거나 그게 생각이 나네요. 막 자꾸 여기서 또 막 열심히 따라해라. 그저 순서대로 열심히 따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오늘 있었던 에피소드도 생각나면서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나는 이 개념에 대해 내가 이끄는 회사의 직원들과 유튜브 수강생들에게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런데 슈퍼노멀 프로세스 1단계를 읽고 실천에 옮겨봤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다. 안 돼요. 피디님, 말대로 돌연변이를 찾아내고 그대로 따라 해봤는데 성과가 안 납니다. 이렇게 유튜브 강의 수강생 중에는 슈퍼노멀 프로세스 1단계에 따라 야심차게 만든 영상을 여러 개 올려봤지만 구독자가 늘지 않아서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다는 이들이 덜어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분들은 혹시 무조건 따라만 하면 성공한다라고 착각하는 분 아니에요? 완전 1차원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 아닐까요? 세상에 그렇다면은 학교 가서 공부한 사람들 다 일단 수업을 잘 들은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1등을 한다거나 뭐 어쨌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같이 열심히 해도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통찰력, 이게 왜 이런가? 메타인지가 낮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뭐가 문제지? 뭐가 다를까? 왜 똑같이 했는데 안 오를까? 그럼 내가 주제가 잘못됐을까? 표현이 잘못됐을까? 아니면 지금 시기에 또 그게 금방 트렌드가 바뀌어서 안 맞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네 말대로 따라했는데 성과가 안 나잖아 하고 얘기하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생각, 사고력이 조금 더 깊어지는 단계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은 그게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슈퍼노멀 프로세스 2단계 분해는 이에 대한 해답을 주는 파트다. 구체적으로는 돌연변이를 발견한 뒤에 실행을 계획하는 과정과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1단계를 따라 열심히 돌연변이를 모방하고자 시도했지만 벽에 부딪힌 이들이라면 이 법칙을 적용해 보는 것만으로도 성공 확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슈퍼노멀 2단계 법칙, 운과 실력을 분해한다. 풀이, 첫째, 사업의 전체 프로세스를 정리한다. 둘째, 그중 확률에 달린 일과 실력에 달린 일을 구분한다. 제가 이거를 못해서 성공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영어 관련된 여기를 오픈할 때 내가 그 교구도 개발하고 프로세스를 정리해야지 해놓고 정리를 안 했거든요. 정리를 안 했어요. 나만의 시스템을 갖춰야지 생각했단 말이죠. 분명히. 그 기업에 있을 때 그런 시스템을 보고. 근데 일단 하고 나서 좀 수업도 잘 됐고 또 바빴고 핑계를 굳이 대자면 정리 안 해도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수업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처음 오픈할 때의 마음과 달리 정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 책을 썼다는 거, 이런 실행력에 관련된 프로세스에 관한 거를 꼼꼼하게 썼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책과 이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알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수정을 해서 더 여기서 얘기하는 걸 좀 받아서 정리를 해서 더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이제 뭐 거기서 선택은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어쨌거나 들어봐야 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돌연변이를 모방한다고 해서 언제나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나는 답답해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이 곧바로 성공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해주곤 한다. 어설픈 위로를 하려는 게 아니다. 나는 그간의 수많은 시도를 통해
모든 일의 성패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나의 실력과 하늘에서 내려준 운이다. 당신이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영상 한 편을 올렸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올린 영상 콘텐츠는 좋았지만 노출이 덜 되는 등 운이 나빠서 실패할 수 있다. 반대로 영상의 질은 그럭저럭인데 운이 좋아서 조회수가 떡상할 수도 있다. 이렇듯 어떤 일의 성패는 운과 실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 그죠? 어떤 일의 성패는 운과 실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를 두고 운이 나빴다 혹은 실력이 부족했다라는 말로 간단히 정리해버린다. 심지어 운도 실력이라며 몰아붙이는 이들도 있다. 깊은 분석 없이 손쉽게 둘 중 하나로 결론을 내리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투자 전략가 마이클 모브신은 그의 저서 마이클 모브신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에서 이렇게 말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한 운과 실력이 실제로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운과 실력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 나는 그의 저서에서 2단계 분해의 핵심 아이디어를 얻어 이를 나의 사업에 적용해 보기 시작했다. 분해의 핵심 아이디어. 궁금한데요? 도대체 운과 실력이 어떻게 결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알아보고 미리 대책을 세웠던 것이다. 2단계에서는 돌연변이를 모방하기 위해 작업의 전체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런 뒤 운의 영역과 실력의 영역을 구분하여 낱낱이 따져볼 생각이다. 복잡하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돈과 시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계임을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어보자. 운의 영역과 실력의 영역을 완전히 혼동하는 이들의 이야기다. 여기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로또를 공부하고 있다. 그들은 로또 1등 번호에는 법칙이 있다는 믿음 아래 돈과 시간을 들여 스터디를 한다. 정말 로또를 공부한다고 1등에 당첨될 수 있을까? 814만 5,060분의 1의 확률을 과연 공부한다고 얻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로또 당첨은 100%의 운의 영역에서 좌우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헛돈을 쓰고 시간을 들여가며 자원을 낭비하는 셈이다. 명백히 운의 영역인데 실력을 키워보겠다며 노력을 쏟는 것은 시간 낭비다. 목표를 향한 어리석은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나의 열정과 시간과 돈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 분해는 바로 성과가 날 만한 곳에 현명하게 노력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명백히 운의 영역인데 실력을 키워보겠다며 노력을 쏟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나의 열정과 시간과 돈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 이 분해가 현명하게 노력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볼까요? 운을 벌어들인다는 새빨간 거짓말. 50억을 번 경험이 있는 다음의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돈을 맡길 것인가? 사례 1.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으로 살다가 로또에 당첨되어 50억 원의 상금을 거머쥔 은수. 사례 2. 가난했지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여 사업으로 50억 매출을 올린 지훈. 당연히 사례 2 아닌가요? 돈을 맡기려면? 당신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가? 나는 지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확신한다. 그렇죠. 사례 2죠. 그죠? 은수는 운으로 성공했고 지윤은 실력으로 성공했기 때문이다. 또다시 엄청난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다음 생의 은수는 평범한 급여 생활자로 살겠지만 지윤은 자신의 근성과 실력으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력을 갖춘 사람은 비록 운이 따르지 않아서 몇 번을 실패할지라도 결국 언젠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 한편 운을 실력으로 착각할 때 비극이 생긴다. 로또 복권에 중독된 사람의 이야기를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시도한 로또 복권으로 100만 원을 넘게 벌었다고 했다. 문제는 그 뒤로 매일같이 20만 원 이상의 돈을 로또를 사는데 쏟아부었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행운은 더 이상 그를 찾아오지 않았고 결국 술을 입에 달고 살며 망가진 삶을 살았다. 이렇듯 어쩌다 한번 찾아온 행운을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실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만다. 그는 운의 영향을 크게 받는 로또 복권의 당첨을 두고 실력의 영역으로 착각하여 엄청난 돈, 자원을 낭비한 것이다. 근데 착각이 아니라 좀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일에서 실력을 끌어올리겠다며 헛돈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운과 실력을 정확히 구분해내야 하는 이유이다. 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일에서 실력을 끌어올리겠다며 헛돈을 쏟아붓고 있지 않은지. 그죠? 운의 영역인데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확히 구분해내라 이런 말이죠. 세상 만사 운이 끼어들지 않는 일이 없다. 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로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스포츠 토토에 가산을 탕진하는 이들은 한눈에 봐도 어리석다.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며 자신의 하나뿐인 인생을 내던졌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이와 정반대의 헛똑똑이들도 많다. 바로 세상 만사에 끼어드는 운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사업이 흐름을 타고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할 때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지 아는가? 바로 교만함이다.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수입이 2배, 3배 뛰며 갑자기 수천만 원이 통장에 찍히는 것을 보면 잠시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물론 나도 한때 그런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일수록 겸손한 자세를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 실력보다 운이 좋아서 성공했을지도 모르니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꾸준히 실력을 끌어올려야만 그 성공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이렇듯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한없이 의기소침해지기도 한다. 나와 함께 일하는 편집자는 자신이 맡은 책은 어떻게 해서든 성공시켜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번 책이 잘 되지 않으면 너무 괴로울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나는 그에게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느냐고 물어보았다. 크게는 4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저자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둘째, 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셋째, 책이 담고 있는 컨텐츠가 좋아야 해요. 넷째, 운이 좋아야 합니다. 베스트셀러에는 분명 운이 따라야 해요. 그중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마케팅과 책의 질 정도를 책임질 수 있죠. 그런데 왜 모두 다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솔직히 회사는 이런 유형의 직원을 좋아한다. 운의 영역도 실력의 영역으로 착각하며 모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뛰어드는 직원 말이다. 회사로서는 이런 직원의 열정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반면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 직원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의 모든 과정을 운과 실력의 영역으로 보내봤는데요. 이 부분은 운의 영역이라 제가 어찌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실력의 영역이라 제가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니 실패해도 제 탓이 아니고 성공해도 사실 제 덕분은 아닙니다. 이런 직원을 어느 사장이 좋아하겠는가? 그러나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더 이상 회사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실패는 전적으로 당신의 탓이 아니다. 회사 생활 정말 쉽지 않다. 당신이 잘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닌데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나쁜 고가를 받게 되어 있다. 심지어 운이 나빠서 여러 번 연속으로 실패하면 조직에서는 당신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지 않을 것이고 그럼 더더욱 성과를 내기 어려워진다. 나는 평소에 사업만큼이나 직장 생활이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는 조직 구성원들이 실력을 영역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운에 좌우되는 것들이 있다.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그야말로 확률의 영역이다. 그러나 회사는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내부 경쟁과 승진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누군가는 운으로 인해 발생한 실패를 책임으로 가져가고 누군가는 운으로 인해 발생한 성공도 공로로 가져간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회사 내 토론에서 승리자는 같은 편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회사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자, 오늘 짬독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한 또 3시 반?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또 짬이 날 것 같은데 그때도 혹시 가능하다면 부지런히 독서 해봐야겠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들어보고 싶다, 듣는 독서 하고 싶다 하신 분은 구독 꼭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댓글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